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는가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저자님의 와칭에 대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죠? 재밌죠? 정말 재밌습니다. 놀랍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데 너무 그거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음,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인생 살면서 그 조그만 능력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다 힘들다. 정말 우리 바보죠. 우리 바본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만 그렇죠? 물도 지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냥 이 물을 막 무시하고 먹으면은 물도 우리를 무시하고요. 물을 먹으면서 물에 감사해.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먹으면, 아, 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피와 살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물도 거기에 보답을 합니다. 감흥을 합니다. 다 듣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거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레드 박사가 생물학자인데 이 그레드 박사가 그러면 이제 화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화분 4개를 만들어 놓고 물병 4개를 이제 4사람한테 아니 3사람한테 한 병은 아예 이제 만지지 않게 하고 이 나머지 3병은 이제 각 사람들을 추출해가지고 그 병을 들고 있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연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정신병자고 또 한 사람은 정신병자이긴 한데 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3사람한테 물병을 쥐고 있게 하고 한 물병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해서 이제 보리가 심어진 이 화분에 물을 주었을 때 어떤 화분의 보리가 더 잘 자라는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화분이 제일 잘 자랐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각각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럼 달랐으면은 자연주의자께 제일 잘 자랐겠네. 네. 그 다음에 어 뭐 정신병자이긴 하지만 물 좋아하는 그런 그게 또 잘 자랐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정신병자가 들고 있었던 그 물병에 물이 잘 자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사람도 잡지 않은 그냥 그대로 놔뒀던 물이 잘 자랐을까요? 차라리 정신병자, 정신이 혼탁한 그 정신병자가 들고 있던 물보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차라리 그냥 그 상태의 물이 더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이나 실험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험에 결과를 내서 발표를 한다는 건 실험을 딱 한 번만 해서 아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누가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내, 내는지 다 그런 것까지 해서 일반을 하는 겁니다. 물이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다.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물은 살아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읽어내는지. 근데 이제 물이 글자를 읽는다는 거 아시죠? 물이 지능이 있어요. 그 일본의 유명한 물 실험, 에모토 마사루 실험 그걸 보면은 그 물병은 똑같은 물병이에요. 다 물병마다 그 단어들을 써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사랑, 감사, 증오, 이 바보야,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써가지고 각 물병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물병을 얼려서 그 얼린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정의 모양들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썼던 그 물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눈꽃송이 같은 결정을 내고요. 증오라고 썼던 그 물병의 결정은 결정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막 그 오염된 기름덩어리 같은 그런 모양이 관찰이 됩니다. 이 바보야도 그렇고 감사는 사랑과 비슷한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내고 이 실험의 결론은 뭔가요? 물이 이 단어들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험이 일본에 이제 보고가 됐을 때 막 완전히 그 발칵 뒤집혀진 거죠. 뭐? 물이 단어를 읽어? 참.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애들까지 일본의 어린애들이 그래? 그러면은 음, 막 여러 가지 실험들을 갖게 해보면 얼마나 실험이 쉽습니까? 이 실험이 단어만 써서 붙이면 되니까. 가지고 갓 지은 밥에다가 밥을 두 개를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사랑을 붙여놓고 하나는 증오를 붙여놓은 거예요. 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놔둔 겁니다. 근데 이 밥조차도 하나는 누룩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그 고소한 냄새를 내고 하나는 까맣게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쓴 건 누룩곰팡이를 피워내고 하나는 그냥 까맣게 썩어버린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당장 그 엄마가 밥을 같이 었을 때 그 두 개 퍼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혹시 물이나 밥이나 단어를 읽을 줄 아네? 뭐지? 초콜릿도 그렇답니다. 초콜릿을 이제 불교 승려 이제 그 수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그런 불교 승려로 불러다가 초콜릿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초콜릿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한 초콜릿이 있고 그냥 일반 초콜릿이 있고 해가지고 이 많은 초콜릿들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준 거죠. 그래서 이 초콜릿을 먹고 나서 이제 어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왠지 모르게 되게 활력이 넘쳤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던데요. 별 감흥이 없었는데요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반응이 달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좋은 효과를 봤다는 사람과 그냥 별 효과를 못 봤다는 사람과 이제 어떤 초콜릿을 먹었나를 이제 그 알아본 거죠. 근데 정말 이거 먹고 효과가 좋았다 했던 사람들이 먹은 초콜릿은 그 불교 스님이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잡고 있었던 그 초콜릿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이런 음식류야 뭐 그렇다 쳐. 그래 그렇다 쳐. 많이 양보했어. 그러면은 기계는 어떨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딱딱하기 그지없는 기계마저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할까? 그 실험을 물리학자 슈미트가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헤드폰을 끼고 기계에서 나오는 삐 소리를 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삐 소리는 50도 50으로 오른쪽 왼쪽 똑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다만 이 헤드폰에 나오는 소리를 왼쪽 귀에서 더 많이 흘러나오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냥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왼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그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만 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 기계 소리가 정말 왼쪽에서 더 많이 나오게 변질을 시켜버리는지. 그래요? 그러면은 녹음 테이프를 녹음을 한 겁니다. 똑같이 50도 50 B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들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줄 때 이 테이프를 집에 가지고 가서 B 소리가
왼쪽 귀에 더 많이 들리도록 되뇌어 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이제 사람들이 듣게 하고 테이프를 다시 수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이제 다 틀어본 거죠. 근데 50대 50 똑같이 나오도록 녹음했던 이 테이프가 왼쪽에서 더 많이 나오도록 변질이 돼 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한데 이제 모든 실험을 할 때 이렇게 가장 어떠한 그 효과도 내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테이프로 하나 놔두지 않습니까? 모든 실험은 그렇습니다. 그 변인을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뭐 그런 A 변인을 투여한 거, B 변인을 투여한 거,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거 그렇게 기준을 하나 꼭 갖고 있게 실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 그 테이프 50대 50으로 녹음은 돼 있지만 왼쪽에서 더 많이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되뇌이도록 했던 그 테이프 말고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따로 보관했던 그 테이프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웬걸요?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은 이 테이프조차도 변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이 과학자가 아하, 내가 이 테이프를 녹음하면서 사람들한테 왼쪽으로 더 많이 나오도록 되뇌이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테이프를 녹음했다. 그래서 이 테이프가 내 생각에 반응을 한 것이다. 이 모든 실험들은 여러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헤스티드 교수님, 이 교수님 이제 실험은 또 재밌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더 딱딱한 열쇠로 가보자. 초등학생 교실에 열쇠들을 걸어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좀 멀리 뭐 짧게는 90cm 아니면은 뭐 3m까지 떨어져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열쇠를 매달 때 그 신장계 있지 않습니까? 그 저울 같은 거 무게에 의해서 줄이 이렇게 늘어나도록 하는 그 신장계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저 매달린 열쇠를 이렇게 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 열쇠를 내가 휘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열쇠가 휘어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열쇠가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열쇠가 금이 간 열쇠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신장계 이렇게 매달아 놓은 신장계가 최고치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 유리 겔라라고 그 구소련에 아주 그 유명한 초능력자가 있었는데 그 초능력자는 숟가락을 휘고 그런 초능력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초능력자가 그런 사람만 뭐 그 유리겔라는 또 이제 뭐 사입이네 가짜네 막 그런 또 왈가왈부가 있긴 있었지만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숟가락을 휘거나 열쇠를 휘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이 집중에 사물이 감흥을 한다고 합니다. 가늘게 금이 가는 열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열쇠도 있었다. 신장계에 기록된 전압 펄스 그래프가 최고 한계를 뛰어넘어 10V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생각의 힘은 90cm 떨어진 거나 3m 떨어진 거나 거리와는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얼마나 강한 의도를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부치에 미치는 변화도 컸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생각에 집중하느냐, 뭐 어떤 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외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연한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히 읽어냅니다. 우리 세상에 컵, 볼펜, 책, 우리 속마음을 읽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은 뭐로 돼 있을까요? 결론은 저의 사람의 몸을 쪼갤 대로 쪼갰을 때 피부, 뼈, 혈관, 기관 쪼개다 보면은요, 분자, 원자 또 쪼개서 가장 작은 미립자가 나옵니다. 이런 사물들을 쪼갤 대로 쪼개다 보면은 이 사물들도 역시 분자, 원자, 가장 작은 미립자가 나옵니다. 왜 이 컵은 나한테 가능할까요? 나의 미립자와 이 컵의 미립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는 겁니다. 이 컵은 저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미립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물질이다. 그 미립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미립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립자를 실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확대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 발사기로 벽에 하나씩 발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미립자를 벽에 발사를 하는데 대신에 셀로판지 같은 그런 판을 하나 만들어서 구멍을 2개 뚫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은 걸 중간에 놔요. 가지고 이 미립자를 발사를 하는데 이 구멍 2개 중에 한 군데를 통과하겠죠. 해가지고 벽에 가서 이제 부딪힌 흔적을 남기겠죠. 그랬을 때 이제 미립자는 구멍 2개 중에 이쪽을 통과하는 거는 이쪽에 그 흔적을 남길 거고, 또 이쪽에 통과한 거는 저쪽에 흔적을 남기겠죠. 그래서 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흔적은 2줄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실험자가 그 실험을 하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잠깐 자리를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이 미립자가 벽에 여러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꼭 마치 파장처럼, 파장들은 이렇게 서로 간섭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물의 파장도 그렇고 여러 선이 나타나게 하는 건 파장에 의한 거거든요.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죠. 내가 분명히 쏘았을 때는 벽에 2줄만 나타났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고 벽에 여러 줄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 뭐지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벽에다가 이제 쏩니다. 그랬을 때는 여지없이 2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내가 그럼 안 보면 똑같이 나타나나 했을 때는 안 보면 또 여러 줄이 나타납니다. 미립자는 똑같은 미립자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실험. 이 실험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인류 과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이라고 그렇게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에서 선정을 하기도 한 실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오라. 난 미립자를 바라볼 때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내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한 거야.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갔을 때는 나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고치 알갱이가 아닌 에너지, 파장, 뭐 여러 가지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벽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파장처럼. 이 역시 여러 학자들이 했겠죠. 어느 학자나 다름없이 다 똑같은 진짜 놀라운 실험입니다.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바라볼 때마다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온 구성 요소가 나랑 똑같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읽어내는 이 미립자, 나의 생각을 읽어내는 이 미립자.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만물을 창조한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미립자로 이루어진 것들, 그 미립자는 나의 생각을 읽어내는 그거. 미립자는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는 그것입니다. 미립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면 그 미립자는 입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우주 공간조차도 우리와 감흥을 하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요, 우리 뇌의 신경 세포들 있지 않습니까? 뉴런들 막 무수히 뻗어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그 전기 신호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쫙쫙 그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지배를 하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우주 공간에 이렇게 신경 세포가 뻗어 있듯이 우리와 연결된 그런 무수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타 모르자니도 사후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갔다 왔더니요, 저는 저 혼자가 아니던데요.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집중, 명상, 몰입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심오한 능력을 가진 줄 알면 이렇게 얕은 집중을 하지 못할 겁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생각했고 무언가 하나를 염원하더라도 우리의 그 생각에 염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정말 더 깊이 명상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립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 이건 독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의 말입니다. 미립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립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의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어떤 것으로든 현실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가진 마법의 알갱이들이다. 마법의 알갱이들입니다. 어떤 미립자도 나의 생각을 읽어내는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는 미립자는 나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이제 또 아주 재밌는 실험이 나옵니다. 미립자들은 거리에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에서 한 실험인데요. 우리 입천장에서 그 세포를 하나 떼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포를 다른 옆 건물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천 세포의 주인이 비디오를 보는데 그 아주 평화스러운 비디오를 보면은요. 그 감흥도하고 그 옆 건물에 떼어놨던 내 입천장 세포의 그 감흥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평화스러운 비디오를 보면 당장 그 즉시 그 옆 건물의 입천장 세포도 평화스러운 그런 전자를 내는 거죠. 내가 공포 영화를 보면은 당장 그 옆 건물에 있는 그 내 입천장 세포도 그 공포 영화를 본 그 감흥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 건물 말고 그러면 20km 더 멀리 떨어나 보자. 어떤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화를 느끼면 입천장 세포도 평화를 느꼈고 공포를 느끼면 공포를 느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 그 세포를 5일 정도 이제 묵힌 다음에 아주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감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웬걸 당신의 입천장 세포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컴퓨터처럼 정확히 읽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치 이제 부모님들 자식들이 멀리 이제 타지로 공부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막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원을 하고 그렇죠. 그게 그냥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닌 거였습니다. 내가 자식을 그만큼 기도를 하면은 자식은 부지불식간에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제 미국이 그렇다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아주 획기적이지만 잔인한 그런 실험을 합니다. 그 토끼들 있지 않습니까? 토끼 엄마하고 새끼를 띄워놓습니다. 근데 새끼를 얼마큼이나 띄워놓냐면 수천 그 바닷가 잠수함에 이 새끼들을 넣습니다. 얼마나 진짜 도대체 이걸 감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떼어놓습니다. 어미토끼 그래서 그 새끼들을 북대서양 심해로 데리고 가서 좀 끔찍하죠. 새끼 한 마리씩 처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미 새끼가 어떻게 느끼는지. 근데 새끼 한 마리씩 처형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어미 토끼의 뇌파가 크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그 수천 킬로미터 밖의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달나라에 가 있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립자들이 이렇게 공간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거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미립자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마다 특유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미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 어떤 물질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지능의 특성만 다를 뿐이다. 자, 그래서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일까요? 나와 똑같은 미립자로 만들어진 이런 사물들이나 짐승들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또 어떻게 보일까요? 그 철새들,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 날아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철새들이나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역시 수천 킬로미터 오가는 물고기들이나 거북이, 그런 그들 입장에서, 아니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족을 찾아내는 코끼리 같은 그런 경우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도나 나침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속들. 자, 우리 몸은 우리 두뇌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 한방에서 그 오라 테스트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나하고 체질적으로 맞으면 그 팔을 막 내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팔이 힘이 가 있고, 또 나랑 맞지 않은 거면은 뚝 떨어져 버린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움직였을 때 그런 테스트 몸이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뇌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 이런 실험, 이제 사람들은, 이 학자가 사람들한테 천연 비타민 C를 이제 봉투에 넣고, 이렇게 천연 비타민 C하고 인공 감미료하고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은 못 보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눠주고 나서 그 근력을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력. 근데 근력에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그랬을 때 이게 뭘로 인한 차이일까? 일단 그 근력이 셌던 사람들, 아니면 근력에 차이가 없거나 낮았던 사람들,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받은 봉투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인공 감미료보다 천연 비타민 C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력에 그 확장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뇌가 아닌 우리 몸이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그죠? 두뇌는 밀봉된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깜깜하다. 하지만 뇌세포도 눈도 없는 몸뚱이는 어떤 봉투 속에 몸에 이로운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 용케도 알아맞혔다. 미립자 대 미립자가 가능을 한 건가요? 내 몸이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니. 만물이 모두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꽤 알려져 온 사실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의 속마음을 척척 읽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두뇌가 없으면 지능도 없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 넣어두라고 합니다. 두뇌가 없으면 지능이 없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뇌가 없으면 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이 너무나 고정화돼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이제 폐기하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은 지능을 가진 미립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뇌를 갖고 있지 않아도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미립자는 누가 창조해냈을까 했을 때 노벨 물리학자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고도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창조주를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 이거를 창조주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 그렇다면 미립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흔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이 모든 곳에 있지만 사람들을 그걸 보지 못한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신, 너는 바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 그래서 너가 바로 부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나도 노력하면 정말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따로 있지 라고 가능성부터 꽝 닫아버리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감이라는 그 감이, 그 단어부터 없애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이 당신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고 세상은 미립자로 돼 있고 그 미립자는 내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 내가 생각만 하면 감흥이 온다고, 변화돼 온다고, 네, 그 많은 실험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당신은 얼마나 깨어있습니까? 깨졌습니까? 많이 깨지십시오. 문제는 집중의 문제지, 감히 내가 어떻게가 아닙니다. 커피잔 실험도 나옵니다. 이 커피잔에 마시는 커피는 정말 영양도 더 늘어나고 정말 맛도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한 커피잔에 커피를 먹었더니 정말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의 화학적인 그런 영향학을 또 분석해 봐야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노화 방지의 물질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죠. 그래서 여러 책들에서 우리는 창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거나 아니면 그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온 벽에 기도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런 그 불당이나 그런 교회 예배당이나 그런 예배당의 그런 그 기운조차도 이 벽들도 감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화의 그런 기운들이 가득 차는 거고 그렇다 합니다. 정말로. 장소에서도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장소 전체에 기도의 기운이 스며들어 나중에 기도를 안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방에 그냥 새로운 커피잔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방에 이미 기도의 그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커피잔에 특별히 기도를 안 해도 이 커피잔이 이미 움직입니다. 이 벽에 가득 찬 미립자에 의해서 또 감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정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알면 생각을 허투루 하지 않겠죠. 혹여나 미움을 마음에 품거나 아니면 뭐 증오를 품거나 아니면 나는 안 돼라는 그따위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죠. 나는 창조자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모든 종교를 한번 다 통틀어서 이 모든 종교의 그 를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모든 기도 그랬더니 다 정리를 해서 딱 한 문장을 냈습니다.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모든 게 당신은 창조자라고 모든 종교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날씨도 그렇답니다. 날씨도. 수능 추위 아시죠? 수능 날만 되면 왜 그렇게 추운지, 또 졸업식 날만 되면 왜 그렇게 날씨가 그냥 펀하고 좋은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읽었을 때 뭐 수능 보는 때는 겨울이고 졸업할 때는 봄이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우량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그때 이 지역에 그 강우량이 뭐 33%다 했을 때 그 졸업식이 나타난 거기는 33%가 아니랍니다. 졸업식장은 27%. 그 많은 경우 이제 그 졸업식 그 경우를 다 생각해서 추출해 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졸업식장 정말 그 힘든 공부를 다 끝내고 막 부모님들이 학사모 쓰기 위해서 막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의 장 아닙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하의 장.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친 거기에서 이제 축하 막 그 따스한 그 기운들 그런 기운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강우량이 33%인데 딱 학교만 27% 강우량을 나타내게 하고 또 수능 때는 이제 막 얼마나 그 두근두근합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답안지를 막 하나씩 내렸으면 어떡하죠? 막 그 초긴장 속에서 정말 그래서 수능날 그 유난히 추운 게 그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이제 또 무시무시한 실험에 대해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할게요. 잠깐만요.